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달립니다. 황상민 TV 본방사수. 예. 채널 고정.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에서 다루는 이 시사 이슈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끄는 대신에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동엽 씨가 상당히 여기서 개그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뭔 사연을? 오늘은요, 저도 또 새아이의 아빠, 다둥이 아빠 아니겠습니까? 네.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그리고 황심소 가족 여러분. 너무 재미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최근 황심소를 즐겨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고 진짜 문제가 뭐지 하는 생각이 생겨서인지 기사를 보다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금천구 아이돌봄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사건의 기사를 봤습니다. 14개월 된 아이가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봄이에게 학대를 당한 사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리 학대가 끊이질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피해 유아 가족들은 아이돌봄이인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청원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요구한 대책은 1.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2.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 적성 검사 3. 현 연 1회 정기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4.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신청 과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특히 피해 유아 아빠는 CCTV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만큼은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대책들이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해결책이 맞는 건가요? 처벌을 강화하면 처벌이 두려워 아동학대를 하지 않게 되고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인성 적성 검사를 하면 아이돌 보기에 딱 적합한 사람만 선발되어 아동학대가 사라지고 인성 안전 교육을 강화하면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되므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CCTV를 설치하면 감시가 두려워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건가요?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이돌봄인 50대 김모 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어린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만큼은 정말 사라지기를 바라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박사님, 아동학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네. 저도 이 사연을 사실 보면서 이번 사건 저도 기사로 봤거든요. 네. 아이를 막 꼬집고 밥 먹다가 밥풀 이렇게 튀었다고 때리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 방송하다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치어맞고 아빠 이래 먹고 산다 얘들아.
이래 맞으면서 너가 밥 먹는 거다 이 자식들아. 네, 밥 좀 진짜. 뱉지 마라 요놈들아. 그러게. 이 밥 먹으면 막 뱉고 이렇게 먹기 그렇죠, 싫다고. 그렇죠. 예. 그럴 때 한데 이렇게 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한 대 때리는 게 되는 네. 거고. 근데 저는 이분이 또 CCTV가 설치됐는데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무의식적으로 했는가요? CCTV가 설치가 됐을 때 그 효과는 보통 설치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네. 사람들이 CCTV가 설치가 돼서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집에 아이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봐주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믿지만 혹시나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어쩔 줄 몰라서 CCTV를 달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병폐인 게 그 이모님을 보기 위해서 달지만 저희도 감시를 그렇죠. 저희도 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씻을 때도 그게 찍힐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엄청 보고 신경 쓰이죠. 신경 쓰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는 너희들도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누가 보는 거예요? 모르죠. 혹시나 또 그렇죠. 이게 그게 뭐 이렇게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잘못되면. 네. 근데도 에라 모르겠다면서 그냥 집에서 막 이렇게 편하게 다니거든요. 네, 그건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잊고 있었나? CCTV가 있다는 걸.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네. 건 지금 네. 그 아이 돌봄인 50대 김모 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지금 네. 내가 동엽 씨 네. 아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게 이제 저기 네. CCTV에 다 찍힌 거죠. 경찰서죠. 그거 영상 다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마리텔 같이 안 가면 이거 터뜨립니다. 그렇죠. 네. 자 네. 이랬을 때 본인이 할 때는 진짜 애가 빨리 밥 좀 먹고 네. 좀 예, 조용히 예. 있으라는 의미로 행동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CCTV 자체만 봤을 때 네. 어떻게 저렇게 애를 막대할 수가 있어. 그게 부경꾼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과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네. 봤을 때 그 행동의 잔인성 내지는 심각성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스캔들이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 상황을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동엽 씨가 네, 동엽 네. 씨 네네. 야 인마 밥 먹어. 아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네. 그건 그냥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누가 찍어가지고 네. 어떤 아저씨가요 애를 이렇게 오. 학대하고 있어요. 이래 되면 이제 오, 진짜 공감이 가네요. 네, 바로 그 문제인데 네. 본인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게 행동이 참 심하네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이걸 강화한다고 이게 바뀔까요? 전혀 안 바뀌죠.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네. 그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특히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네. 본인들이 책임이 없고 본인들이 그렇지만 이 사업을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말은 좋게 말하면 보완책 네네. 또는 가만히 있으면 본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하는 척하는 아주 대표적인 조치들인데 더 재밌는 거는 피해 유아 가족들은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피해 가족들조차도 이 일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가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당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되게 막 열받을 열받죠. 왜 열받을까요? 뭐가 나도 우리 애를 손찌검도 안 하고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데 어디 이해는 하는데 저기 오기야 금이야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키우는데 어디 그런 마음이겠죠. 어디 나도 안 때리는데 우리 애를 이렇게 때리면서 밥을 먹여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게 네. 진짜 이 피해 유아 가족들은 애 그거 할 때 진짜 안 때렸을까요? 때리진 않더라도 뭐 소리 정도는 질렀겠죠. 진짜요? 본인은 애한테 진짜 안 때렸어요? 네,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그럼 소리는 안 질렸어요? 질렀자 했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질렀지만 소리 지르는 거나 그것도 똑같죠. 때리는 거나 아니, 맞아.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언어 폭력도 폭력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무슨 거죠. 소리야 그런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일 네, 이 아이 돌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정부에서 돈을 안 받고 네, 이 부모한테서 돈을 받았으면 네, 일단 이 아이를
돌볼 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어떨까요? 뭐 조금 더 그 아이를 더 잘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긴. 왜요? 그분한테 돈을 또 받으니까 그 사람 돈은 주는 분해.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왜 정부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돌보는 거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신경을 쓰는 마음이 적어질까요? 근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꼭 말할 수가 있으려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일단은 뭐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음. 얘한테 돈 받는 게 아니고 정부한테 네. 받으면 돈 주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는 한은 음.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는 상황인 뭔가 거죠. 정부라고 하면 실체가 없는 그런 그렇죠.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네. 공유지의 비극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진짜 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잘 사용합시다 하면 진짜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최대의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돌보미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 본인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라고 했던 거는 본인이 그 행동이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집에서 자기 애 키울 때 네. 두들겨 패면서 키웠겠어요? 아니면 자기 애는 손을 안 대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애도 조금 이렇게 밥 안 먹으면 빨리 먹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혼을 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음.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전문적인 네. 이 어떤 프로페셔널한 활동이라는 거에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가사 도우미 네. 가사 도우미는 아무나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똑같은 형태가 네. 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분일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에서 항상 이 활동에 참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만일 이 분이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적성 검사하는데 돌보미 선생을 1시간에 10만 원을 주는 다라고 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서로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애를 돌볼 때 10만 원어치만큼의 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돌보미 선생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집에 아주머니 와서 애 보는 아주머니들 오잖아요. 네. 벌써 한 10만 원씩 받습니다. 한 시간당. 1시간당 하루. 하루 그러니까 네. 하루 1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네. 1시간당 나는 10만 원을 이야기했어요. 한 시간 10만 원.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 이 관계가 벌써 정부에서 주면 이렇게 그렇죠. 멀어질 뿐만 제가 늘 아니라 하고 싶었던 얘기 그 말이었거든요. 우리 돌보는 분 이런 분들한테 돈을 좀 처우를 정말 개선해주면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개선될 건데 아 그럼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서 조금 죄송하지만 애기 보다가 이제 소일거리 하러 나오는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애를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기처럼 생각을 한 거죠. 예. 차라리 그냥 남의 아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애처럼 봅니다. 내 애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내 애처럼 네. 네. 그렇게 돼. 끔찍한 일이 없어요. 네. 네. 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이쪽에 이제 작성할 때 손찌검 안 합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 써야 될까요? 근데 그거 다 쓴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는 아, 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은 뭐 청렴 서약 뭐 이런 거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채용 때도 그런 규약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형식적으로 끊이지 하는 않고 거지. 이제 조용할 만 하면 또 터져 나오고. 아니 그거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만큼의 대우를 해주는가라는 네. 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아요. 이 나름대로 행동을 기대해야지. 맞아요. 기대하는 거는 거의 그릇그릇한 수준을 기대하면서 주는 돈은 거의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네. 요즘에 네. 많이 받는다고 어떤 이 지방 의원이 주장하다가 완전히 네. 쪽팔린 일을 당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도 집에 애를 이제 보면 너 애 볼래?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라도 할래 하면 전부 다 거의 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더라도 애는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많아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보는 일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힘들고 네. 가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없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를 힘들고 가치 없는 일로 만들어 놓고 아이를 귀하게 학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웃기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 셋 낳았더니 너 애국한다 애국. 너는 진짜 애국자다 하면서 뭐 하나 나라에서 제 해주는 거 하나 없는데. 여보세요. 나 애 넷 낳았는데 나한테 뭐 받기는커녕 또 학교 얘기하지 마요. 그 중요한 거 학교 이야기 안 학교 얘기하지 하고요. 마. 나라 이야기 할게요. 네, 나라 얘기만 해요.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알겠어요. 당신이 국가에게 뭘 할 건지를 생각하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보미 선생님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주면 그게 최고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떤 네. 분이 이렇게 했어요. 국가가 200만 원 아이 돌보미 급여, 4대 보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아이고, 책정을 해가지고 예. 사실은 직접 200만 원이 돌보미한테 가지 않고 네, 이 여러 경로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아이들 부모에게 직접 주면 그 부모가 일 안 나가고 아이 잘 돌볼 텐데라는 댓글을 어떤 분이 다는데 네. 진짜 이분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네. 실제로 국가는 200만 원을 그 돌보미 하는 부모한테 네. 당신 자식을 당신이 돌보는 거에 마치 그걸 직업으로 생각해서 200만 원 받으세요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아마 200만 원 정도면 아이 돌보미 급여 한 120만 원, 130만 원이고 4대 보험 2, 3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한 4, 5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뭐 2, 3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 도우미 입장에서는 자기는 100만 원짜리 지금 가장 최저임금 일을 하는데 네. 이 힘든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이거는 네. 전적으로 CCTV를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 대책이라고 피해 그러니까요. 유아 가족들이 대책이라고 주장한 게 피해 유아 아빠는 CCTV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만큼은 정부에게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대. 지 아이가 왜 학대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네. 못하면서 맞습니다. 우리 애를 CCTV 있는 환경에서 키우면 네. 우리 애가 감시당하면서 덜 학대받을 텐데 네. 야, 이게 우리 대부분이 네.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참 이런 거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뭐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애 혹시라도 학대할까 싶어서 네. 아버지 직업란에 저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PD로 늘 쓰거든요. 탐사 PD. 동엽 씨가 알고 그렇게 있는 쓰면 내용이 네. 사실은 이미 네. 10년 전에 이 많이 강남에 있는 네.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했어요, 벌써? 조크거든요. 아. 이 10년 전에는 또 강남에서는 촌지나 뭐 학교에서 그거 선생님들이 네. 애를 혹시 우리 애를 차별하지 않을까 뭐 예. 이런 걸 걱정해서 네. 주로 엄마들이 쓰는 게 이 아버지 아빠 나는? 직업에 그것이 그것이 알고 알고 싶다 싶다였어요? PD 야. 이렇게 쓰는 게 사람 생각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상당히 10년 전에 아주 구닥다리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 10년 전에 빠져있다 동엽이가. 그러게 참. 동엽 씨 정신 차려요. 알겠습니다. 빨리 지금 새롭게. 네.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마리테를 갔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거가 기회를 안 주네. 황심소 마리테를 따로 만들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네네. 지금 아동 학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정부가 진짜 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한다면 그 돌보미 부모가 본인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본인의 직업 이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전에도 한번 이 황상민 TVS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부가 또는 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결혼을 하진 않죠. 예,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애를 한 명 낳게 되면 그 여성은 어느 정도의 이 월급을 받는 직장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국가가 인정해 줄 것이냐. 네.
국가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네. 뭐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의 맞아요. 뭐 활동을 못한 거에 대한 네, 손해 뭐 보상.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정주부가 애를 한 명을 키우는 가정주부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생산 활동을 하는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주고 네. 2명이면 400만 원, 그래서 플러스 3명이면 600만 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봐요. 이 본인부터도 지금 애 3명이면 부인은 한 달에 600만 원을 벌고 있는 그 직장인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동엽 씨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무슨 소리 하세요? 600이 아니라 저는 700, 800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600만 원도 너무 그렇군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적죠. 1000만 원도 더 하는 일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냥 더블, 트리플이 아니라 하나 둘 다음에 셋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른 생각을 그렇죠. 삽니다. 예, 둘까지는 소꿉놀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셋부터가 진정한 육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렇게 이런- 가는 거죠. 4다 그렇죠. 곱하기 하면 그렇죠. 8 아닙니까? 그러면 네.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고 400만에서 800만 800 정도 3명이면 됩니다. 800 정도의 가치를 네. 인정해 준다고 간단해요. 그거는 네. 국가가 그냥 나면 지원해 주는 거죠. 나면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요. 네. 이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네. 가정주부의 노동의 가치는 그 정도다. 그래서 만일 애를 2명 키우다가 3명 키우다가 동엽씨 지금 가정처럼 그래서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 놀라셨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한 번씩 하는 얘긴데 갑자기 아직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사는 그럼 각자 이 사람들 경제활동으로 기여한 게 뭐냐 그럼 네. 동엽 씨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맞아요. 이 3명을 키웠습니다. 그럴 때 부인은 무슨 소리야? 나는 한 달에 아, 800만 원씩. 근데 200 벌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기껏해봤자 내보다 200밖에 더 번 게 없어 우와. 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줄 때 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히 내한테 혹 하나 달려가지고 얘를 어떻게 키우나가 아니라 나는 애를 한 명씩 키울 때마다 적어도 200만 원, 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생명보험을 든다. 네. 뭐 그럼 보험을 들었을 때 산정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산정을 하면 얼마나 서로 많은 사람들이 애 키우겠다 그러고 그렇죠. 서로 옆에-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는 보통 네. 생각할 때 이 눈에 보이는 현물 네. 이런 거로만 생각이 되기가 쉬워요. 아 근데 자본주의 사회인데 어쨌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 금액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그게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눈에 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근데 아까 쉽지 그 않다고 정도면 그러세요? 네 가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니 봤을 이건 때는. 아주 간단해요. 네. 보통 우리가 보험 산정을 할 때 이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의 역할을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부모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회제도적으로 그렇게 정부가 세금을 쓸 네. 필요도 없어요. 모든 생명보험 회사에서 네. 그걸 판단하거나 사법부에서 각 사람의 노동 가치를 판단할 때 네. 그거를 그냥 집어넣는 것을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언젠가 한국은행에서 네. 강의를 할 때 그 한국은행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당신들이 무슨 가치 그거 발표하고 뭐 경제 동향 지수 발표하고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노동 가치 운운하고 그런 소리 할 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거를 돈으로 환산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게 뭔지 아냐. 대한민국의 와. 한국은행에서 네. 이 가사노동의 가치와 자녀 양육의 가치를 그렇게 분명히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는 분한테 부여하고 그걸 직업이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 가정 내에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주부나 엄마의 가치라는 거를 최초로 인정한 나라 그리고 야. 그것을 뭐 저출산 최고입니다. 뭐 건강 해결이 해결도 저출산 되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 돼요. 핵심입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정책을 하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지껏 챙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하고 지역구 챙기고 지역구에서 또 지 동네 옆에 도로 지나가게 만들고 표 받으려고. 하는 거 네. 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음. 네, 관심이 없어요. 그게 첫째 관심이 음. 없어요. 그리고 그거 문제를 진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애 얻고 와서 쇼하는 거죠. 쇼입니까? 쇼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쇼하는. 난 그것도 웃기는 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린다고 쇼하고 싶었으면 애 데려와가지고 의사당에서 그거 하는 게 뭐 모성의 권리를 보장해라 뭐. 야 진짜 저 동네 인간들은 사기치는 거에 거의 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이 가정주부의 가치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제출하고 하는 그렇지, 그거- 활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네요. 안 했어요. 그걸 했어야지. 이 보육 3법에 네. 적극적으로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지지하고 나선 정당이에요. 그렇지. 그걸 반대하는 정당이었어요. 반대하는 반대하는 어느 정당인데요?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많아요 대한민국에. 빨간색 빨간색, 빨갱이. 저는 핑크입니다. 핑크. 네. 저는 핑크색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우 큰일 났네. 나 사투리 때문에 다 들켰네. 그러게. 네. 자, 그건 그렇고 뭐 마지막 질문 없어요? 아, 그렇게 되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런 분들 맞아요. 결혼 안 하고 말지 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도 지금 어차피 안 하고 말지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고 났더니 또 깜짝 놀라가 아 이런 일이 있었네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아내가 가치가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당연히죠. 남이 자기 아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럼요. 너무 좋지만 집안에서 둘이 싸울 때는 남편분들이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은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내가 요거도 뭘까 이야기를 못 하겠네. 아, 요즘에 이런 진짜 해봐요 한번. 아이 아니 그래도 편집하게. 아이 편집하더라도 네. 아니 동엽 씨 같은 경우 그래서 아내의 가치가 인정되는데 네. 뭐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아내가 사라졌다. 예 예. 그랬을 때 네. 생명보험을 받는데 음. 아내가 월 800에 노동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5억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10억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하면 슬프면서도 또 아니요 저는 따라 죽습니다 그냥. 제 아내가 혹시라도 저는 지금도 얘기하죠. 제 아내 잘못되는 순간 저도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한날 한시입니다 우리는. 남아 있는 애들은 어쩌자고. 그건 애들 또 재산 있으니까. 재산 어디 있어? 아빠 엄마 아까 그렇게 산정하면 나오겠지. 아니 네. 근데 비밀번호는 알려줬어요? 박사님 좀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긴 네. 저희가 과외를 시켜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와서 네. 하는 거 보면 진짜 부모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과외.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때리지 그럼요. 않고. 아 못 때리죠. 돈 주는 사람이. 네. 정작 저희가 과외 시킬 땐 그렇게 돈을 주는데 이 도우미한테 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걸까? 아니 도우미한테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음.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거에 대한 가치를 가치를. 우리 스스로 네. 폄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운전 못하는 여자분 있으면 집에 가서 애나 키우지 말라고 운전하라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많이 해봤네. 우리 엄마가 맨날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우리 애가 엄마는 우리 애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키웁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저랑 같이 차 타고 있을 아니 때. 어머니는 네. 이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며요. 예,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럼 장사하면 걸어 다닙니까? 집에 갈 때 걸어 다녀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차 타고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장사 크게 하네요. 아닙니다. 장사 어이.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야, 네. 그 왔다 갔다. 어릴 때 네.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장사하면 그거 크게 하는 거죠. 아 근데 저희 집이 대구에서 서문시장이라고. 그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잘 서문시장. 나가는 데 있잖아. 그때는 옛날 그- 박근혜 씨 이렇게 아헤이 참네. 전혀 다릅니다 저하고. 아이, 그때 황교안 기사가 씨가 아헤이 또- 참네. 색깔 달라요. 색깔 핑크. 핑크잖아. 초록은 동색.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네, 진짜 네. 알아봤다니까. 아니요 그때 이 기사 어떻게 떴는데 다르다고 떴어. 내가 다르다 서문시장에서 노는 네. 박근혜 에헤이, 추종자에 내 문바인데 예. 와이카노 이거 오늘. 네. 진짜 문바입니다, 그렇죠. 문바. 조금 있으면 네. 또 항바대. 예, 정권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아이고, 따라 나가 달라져. 와이카노는 네. 우리 남이가 와이카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니까. 우리 같이 가는 네,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혼자 그럼요. 못 죽는다. 아, 그래 같이 찍자. 박사님 네. 하라는 대로 저는 야, 찍었습니다. 봉급 누가 받노 보자. 아이고 참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안타깝네. 네 진짜 우리 애를 보는 어머님의 가치를 진짜 좀 높이 평가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늘. CCTV로 해결되는 문제 네,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집에 가면요 제 아내를 꽉 안아주면서 이때까지
조금 너의 가치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높네요. 1,000만 원을 벌으면 예를 들면 그렇죠. 800이면 저는 200밖에 못 버는 거니까 그렇죠. 아내가 훨씬 많은 수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 넘어갈게요 이제. 네. 아 진단 뺐습니다. 아유.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